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입니다. 가시죠.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도로 주행을 좀 하려고 공도로 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좀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게 좀 약간 생소한 느낌입니다. 이게 생소하다는 느낌이 뭐냐면 QM3의 느낌이 있어요. QM3를 되게 운전을 많이 해봤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휘발유 엔진이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의 그런 정숙성이나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디젤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국내 소비자들한테 좀 먹히겠는데? 요즘에 또 이제 흐름이 디젤을 조금 많이 디젤을 하시려고들 하고 휘발유나 LPG 쪽으로 나오지 않았던 휘발유나 LPG 쪽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이제 실제 구매 패턴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르노에서 이 모델의 휘발유 엔진을 갖고 들어온 거는 상당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수요도 이제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 차 위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판매량에서 휘발유랑 디젤 이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휘발유차 지금 타고 있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모델의 파워트레인 조합은 XM3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 TC260 다임노 쪽하고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1.3 4기통 터보 엔진이죠. 정확하게 1332cc 게트락사의 습식 7단 미션이 맞물려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152마력, 토크는 26, 습식 듀얼 클러치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휘발유에서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 13.5 정도 나온다고 보면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편에 속하고요. QM3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이 워낙에 연비로 각광을 받았던 모델이고, 이 모델을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휘발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연비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시승했던 XM3랑 비교를 한다면 XM3는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았었어요. 전체적으로 XM3는 여성 운전자들이 선호를 할 정도로 운전 질감도 부드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좀 중론이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바로는 XM3랑 비교했을 때 XM3보다는 살짝 거친, XM3가 워낙에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거친 면이 없지 않고,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도 XM3보다는 하드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QM3를 갖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클리오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시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QM3보다 오히려 클리오가 좀 더 하드하고 좀 더 거칠게 잘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XM3랑 캡처하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캡처가 같은 로장들을 달고 있는 르노 타이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클리오스럽게 좀 더 하드하고 잘 나가지 않느냐. 디자인 부분에서 좀 이전에 QM3의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남성스러워지고 조금 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감각도 조금 그렇습니다. 서스펜션도 조금 하드하고요. 이거는 기준이 XM3 비교 기준입니다. XM3와 비교했을 때 엔진도 지금 같은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라져봤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미세하게 그 세팅의 차이가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드니까요. XM3는 그때 이 지상고가 낮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상고가 낮아서 그런지 앉으면 되게 낮다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딱 앉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SUV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부담 없이 운전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XM3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처음에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결정해서 정 붙이면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난하게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르노는 작은 모델들을 잘 만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유럽 쪽에서 르노는 정말 이 A 세그먼트, B 세그먼트 뭐 요 정도 사이즈의 차들을 워낙에 잘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진짜 오랫동안 월드 베스트셀러의 타이틀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많이 팔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사고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는지 그냥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타봐도 완성도나 숙련도 얼마나 잘 만들어진 차인지는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XM3랑 이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정은 두 대 다 타보시고 두 대 다 제대로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낫겠지만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런 분들은 XM3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SUV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모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XM3가 워낙에 대박이 나서 그렇긴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선까지 꾸준히는 계속 팔릴 것 같아요. 2세대 풀체인지를 하면서 QM3에서 진짜 욕 많이 먹었던 이런 인포테인먼트 같은 부분들, 그런 좋아진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입소문이 좀 나고 그러면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꾸준히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저도 스튜디오에서 투트랙이라고 XM3와 이 르노 캡처 갖고서 두 모델 갖고서 이 핫한 소형 SUV 시장을 이 세그먼트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르노가 올해는 좀 더 많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이런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2,000만원대 후반, 2,700만원대 금액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부분은 크게 뭐 이렇다하게 적용이 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정도 적용이 되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빠져 있어서 그쪽에 또 많이 관심을 두고 차들을 평가하시고 선택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 모델은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모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분들은 가격대를 올려서 좀 더 고급 브랜드로 가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들 빼면 딱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요. 달리기 성능은 확실히 기본기에 충실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달리고 잘 섭니다. 제 개인적으로 XM3랑 캡처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캡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더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이 이 차와 더 잘 맞습니다. 이게 마력수가 한 152마력 정도 나갑니다. 미칠 듯한 달리기 능력 그런 건 없어요. 악셀을 밟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되고 얼마 전에 시승했던 미니 컨트리맨 JCW처럼 밟으면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이 차는 그냥 도심에서 답답하지 않게 추월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XM3에서도 똑같은 파워트레인의 세팅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사전 예약률이나 그런 것들 상당히 높게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 세팅으로 그렇게 나온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QM3와는 달리 이번에는 캡처를 휘발유 모델까지 갖고 들어온 거, 가솔린 모델을 추가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것, 그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지금 가솔린 모델의 경우 주행 질감도 상당히 좋고, XM3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세팅이 하드할 수 있다. 서스펜션이나 운전 질감 같은 게 남성적인 성향이 느껴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형 모델을 잘 만드는 르노이니만큼 르노가 만든 B 세그먼트의 대표적 모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 전 세계 시장에서 월드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니만큼 그 부분에서만큼은 안심하고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시승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 저는 기대가 좀 되는 게 뭐냐면 르노 삼성과 르노가 상당히 오랜 시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신모델이었습니다. 신모델. QM6 같은 모델들이 상품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서, 그리고 뭐 LPG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나와가지고 그 윗 모델들이 되게 많은 큰 책임을 졌었어요. 왜 신모델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XM3 나왔고 이제 캡처 나왔고, 근데 오늘 타보니까 경쟁력도 좀 있어 보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에서 승부수를 좀 걸어볼 만한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신모델에 또 많이들 민감하니까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타면서 많이 느낀 거, QM3에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은 좀 진짜 보완이 좀 됐으면 했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는 거진 다 좀 보완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되게 좋은 건 제가 오늘 이 에디션 파리 트림을 탔지만 휘발유 모델, 가솔린 모델들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좀 좋아지고, 휘발유 모델들,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모델이 판매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투트랙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XM3랑 캡처랑 두 모델이 소형 SUV 시장 많이 공략을 하면 올해 르노 삼성과 르노의 올해 좀 살림살이가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좀 꾸준히 베스트셀러 대열에 좀 합류했으면 좋겠는 게 바람입니다. 시장 점유율 80%가 넘나드는 현대기아 이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소비자들 선택도 많아지고 시장이 좀 더 즐겁고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래서이니만큼 이번 르노 캡처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QM3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이 많이 된 만큼 소비자들이 좀 직접 경험해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